UN 본부회의장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187개 회원국 대표들이 숨죽인 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선 중국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글을 인류 미래 언어로 선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일본 대표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표현 문자를 어떻게 문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언어학자들과 외교관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문자를 과거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왜 그 한마디에 UN 회의장 전체가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한글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가 30년간 가져온 편견을 뒤바꾸고 만 것일까요?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 언어학과 연구실. 새벽 4시.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남아있던 여성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흐트러진 머리카락. 바로 에밀리 로랑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것은 25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자료였습니다. 유럽연합 언어정책위원회에서 의뢰한 미래 디지털 언어 표준화 프로젝트의 핵심 문서들이었죠.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불과 35의 나이에 소르본 대학 최연소 교수가 되었고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 연구로 유럽 전체에서 인정받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녀가 집필한 문자 진화론은 이미 23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대학의 필수 교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밀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디지털 시대 표준 문자 선정 작업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인공지능 학습 효율성, 국제통신 안정성, 시각적 판독성 등 7개 핵심 지표에서 라틴 문자가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한글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오류야. 그녀의 연구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라틴 문자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도표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에 걸친 문자의 역사가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져야 완성된다. 이것이 에밀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동양의 문자들, 특히 한글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연구실을 찾아온 후배 교수 장 피에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큰일입니다. EU위원회에서 한글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에밀리는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글 말이지. 그런 인위적인 문자를 왜 진지하게 고려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몇백 년 전에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진정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장 피에르가 전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IT 언어공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한글의 디지털 처리 속도가 라틴 문자보다 43%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에밀리는 분노했습니다. 문화와 언어학은 별개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수치로 문자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벽면의 라틴 문자 진화도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틴어를 보세요.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민족들이 사용하면서 다듬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글은 궁궐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일 뿐이에요. 에밀리의 이런 생각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죠. 특히 프랑스 학계는 자국 언어와 라틴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지난 여름 옥스퍼드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서도 에밀리는 단호하게 발언했습니다. 동양의 표의 문자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 같은 표현 문자는 글쎄요. 너무 단순하고 인위적이지 않나요? 청중석의 72명 학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연구해본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에밀리에게 한글은 그저 신기한 현상 정도였습니다. 한 나라에서만 쓰이는 역사가 짧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학술적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죠. 그해 겨울, 에밀리는 문자의 진화와 문명이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총 687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연구서에서 그녀는 세계 주요 문자들의 역사와 특징을 분석했는데 한글에 대해서는 단 반 페이지만 할애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표음 문자로 표음 원리는 정교하나 역사적 깊이가 부족하며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것이 당시 에밀리가 가진 한글에 대한 모든 지식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한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에밀리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문화적 현상과 언어학적 가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한글이 한국인들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그리 주목할 만한 특징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체계적이어서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이 인터뷰는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는 공식 반박문을 발표했고 한국의 언어학자들은 분노했지만 에밀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EU위원회에서 에밀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글을 유럽 디지털 표준 문자 후보에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문자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에밀리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한글 같은 젊은 문자가 2000년 역사의 라틴 문자를 이길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전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글로벌 언어 통합 이니셔티브 글로벌 랭거지 인터그레이션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심사위원으로 자신이 지명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곧 전해질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확신하며 연구실에서 고서를 들여다보던 에밀리. 그녀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걸려온 그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에밀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헬로우 프로페서 로랑.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지만 어딘가 낯선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네, 에밀리 로랑입니다. 유엔 언어정책연구소 사무총장 마이클 톰슨입니다. 갑작스런 연락 죄송합니다만 매우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요. 에밀리는 잠이 확 깼습니다. 유엔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글로벌 언어 통합 이니셔티브의 최고 자문위원으로 교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인류의 미래요? 에밀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톰슨 사무총장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급속한 디지털화와 AI 시대를 맞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단일 표준 문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시대를 대비한 인류 공통 문자를 선정하는 역사적 프로젝트였죠. 현재 1차 선별을 마쳤습니다. 라틴 문자, 아랍 문자, 중국어 한자, 그리고 한글이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한글이요?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권위자로서 객관적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 한글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욱 적임자입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흘 후 에밀리는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은 자료를 펼쳐보던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MIT 컴퓨터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AI 학습 효율성 한글 94.7점, 라틴 문자 67.2점, 디지털 압축률 한글 87.3%, 라틴 문자 52.8%, 음성 인식 정확도 한글 96.1%, 라틴 문자 73.4%.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조작된 자료야.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엔 본부에 도착한 에밀리를 맞이한 것은 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각국에서 모인 12명의 언어학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독일 베를린 대학의 한스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에밀리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의 역사성, 문화적 깊이, 철학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때 한 동양인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랑 교수님, 혹시 한글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그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민정 교수였습니다. 물론이죠. 연구를 위해. 아니요, 제대로 보신 적 말입니다. 김민정 교수는 한글로 쓰인 문서를 에밀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에밀리는 의심스런 눈으로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떠서요? 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진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김민정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오, 우, 은은 혀의 위치를, 어는 입의 개폐 정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죠. 에밀리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이런 체계적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해도 불과 600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가. 교수님, 톰슨 사무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주시대,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회의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NASA 우주통신연구소의 실험 결과입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통신 오류율을 측정했는데 한글이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어요. 에밀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글의 조합 원리 때문입니다. 김민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글자로 결합되는 구조가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오류가 발생해도 복구가 쉽고 압축률도 높죠. 에밀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라틴 문자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고. 맞습니다. 톰슨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구글 AI 연구소에서 나온 최신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GPT 모델을 12개 언어로 훈련시킨 결과 한글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학습 시간은 37% 단축되었고 정확도는 23% 향상되었어요. 에밀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김민정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로랑 교수님, 직접 한국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신다면. 한국에요? 네,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와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마침내 에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판단한 것이 최종 결론이 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톰슨 사무총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라틴 문자보다 우월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자신의 이론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에밀리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인천공항 입국장. 에밀리는 에밀리 로랑 교수님이라고 쓰인 팻말을 든 남성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진수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특유의 정중함이 느껴졌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박진수 교수의 태도에서 묘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깎아내린 외국 학자를 맞이하면서도 전혀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에밀리는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모든 간판과 표지판이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교수님, 혹시 저 간판들이 읽히시나요? 박진수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박진수 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자모를 보여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게 자음이고요. 아, 허, 오, 우, 으, 이. 이게 모음입니다. 에밀리는 의외로 간단한 구조에 놀랐습니다. 전체 자모가 40개입니다. 라틴 알파벳보다 조금 많죠. 그런데 어떻게 조합하나요? 아주 간단해요.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형태로 조합합니다. 박진수 교수가 실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 아, 니은으로 구성돼요. 글은 기역, 응리을이고요. 에밀리는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럼 모든 글자가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지나요? 네, 예외가 없어요. 11,172개의 모든 한글 조합이 이 원리를 따릅니다. 11,000개요? 에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2,350개 정도만 사용해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의미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에밀리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그 직원의 명찰에 적힌 한글 이름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김미영이라고 읽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에밀리 자신도 놀랐습니다. 박진수 교수에게 배운 규칙을 적용했을 뿐인데 정확히 읽힌 것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읽을 수 있다니. 그날 저녁 박진수 교수는 에밀리를 명동으로 데려갔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이는 간판들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밀리는 시도해봤습니다. 맥도날드. 정확해요. 스타벅스. 맞습니다. 에밀리는 신기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간판을 읽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표음 문자면서도 규칙이 명확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한국인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4살 정도 된 손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는 어떻게 써요? 시옷, 아리을, 아이응, 히읗해. 이렇게 쓰는 거야. 아이는 금세 따라 썼습니다.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한국 아이들은 대부분 5살 전에 한글을 완전히 익혀요. 문해율이 99.9%인 이유죠. 박진수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평가했어요. 다음 날, 에밀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언어학과 도서관에서 만난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학생들은 언제부터 한글을 배웠나요? 한 학기 전부터요. 대부분 3개월 안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져요. 독일에서 온 교환 학생 안나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규칙을 익히니까 정말 쉬워요. 독일어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에밀리는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언어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중국어는 한자 때문에 포기했고 일본어는 너무 복잡해서.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보면 바로 소리가 나와요. 그날 오후 에밀리는 더욱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시립병원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간병인이 한글로 된 의료 차트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글을 배우셨어요? 6개월 전부터요. 일하면서 배웠는데 생각보다 쉬워서 놀랐어요. 다른 나라 문자도 배워보셨나요? 태국에서 일할 때 태국어를 배우려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한글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에밀리는 박진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쉬운 건가요?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성인이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조사했는데 라틴 문자 기반 언어는 3년, 아랍 문자는 5년, 중국어는 7년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한글은 1년이면 충분해요. 1년이요? 네, 그것도 체계적으로 배울 경우고요. 그냥 읽기만 한다면 몇 개월이면 가능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살 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외국인 노동자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사람이 한글을 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다르다. 에밀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틴 문자의 경우 스펠링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서 원어민조차 맞춤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보이는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쓰는 완벽한 표음 문자였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내 이론이 틀렸단 말인가? 에밀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셔가려고 해요. 어디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에밀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서울대학교 언어과학연구소. 에밀리는 박진수 교수를 따라 최신 장비들로 가득한 실험실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음성학 실험실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에요. 실험실 한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마이크와 센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연구원이 에밀리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가라고 발음해 보세요. 에밀리가 가라고 말하자 스크린에 신기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입술과 혀의 움직임이 3D로 재현되고 동시에 기역과 아의 모양이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보세요. 기역자의 모양이 실제 혓뿌리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해요. 연구원의 설명에 에밀리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다른 자음도 해보세요. 에밀리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차례로 발음해봤습니다. 모든 자음이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박진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음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발음 구조를요? 네, 조음음성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거죠. 에밀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조음음성학은 19세기에 서구에서 발달한 학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미 15세기에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견음지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리를 보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글자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세계 최초의 가시적 음성학 이론이죠.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구 언어학계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음음성학 이론이 이미 600년 전에 한국에서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음은 어떤 원리인가요? 더욱 놀라운 철학이 숨어 있어요. 박진수 교수가 칠판에 아, 허, 오, 우를 그렸습니다. 이 모음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에밀리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두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맞습니다. 점은 하늘, 짧은 선은 땅, 긴 선은 사람을 의미해요. 하늘, 땅, 사람이요? 네,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을 문자에 구현한 거예요. 우주의 조화를 글자 안에 담은 거죠.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양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과학과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체계였던 것입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되시죠? 왜 한글이 다른 문자들과 다른지. 연구원이 새로운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AI 음성인식 실험입니다. 같은 소음 환경에서 각 언어의 인식률을 측정해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94.3%, 영어 67.8%, 중국어 52.1%, 아랍어 48.7%.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한글의 조합 구조 때문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음절로 결합되는 특성상 일부가 손상되어도 전체를 복원하기 쉬워요. 박진수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이라는 단어에서 아이 손상되어도 히읗 니은글로 남아있으면 쉽게 복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HANGUL에서 A가 손상되면 HNGUL이 되어서 복원이 어렵죠. 에밀리는 점점 압도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한글이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건가요?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며 한 노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교수입니다. 70대로 보이는 노교수는 한국언어학계의 거장이었습니다. 로랑 교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영수 교수는 에밀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교수님의 문자의 진화와 문명 잘 읽었습니다. 에밀리는 당황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이 한글을 폄하했다는 걸 김영수 교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라틴 문자의 역사성을 강조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김영수 교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에밀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에 대한 평가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마 충분한 자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한글 연구 자료가 서구에는 거의 없으니까요. 김영수 교수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한글의 우수성을 몰랐어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한 건가요? 1980년대부터예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한글의 디지털 특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김영수 교수가 오래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1987년 MIT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코리안 라이팅 시스템 어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애널리시스라는 제목이죠. 에밀리는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한글 연구가 시작됐어요. 김영수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문맹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로 한글을 인정한 거죠. 유네스코에서요? 에밀리는 놀랐습니다. 네, 매년 한글을 본받은 문자 개발 프로젝트에 상을 주고 있어요. 박진수 교수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차드의 사라 문자예요. 한글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거죠. 정말요? 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도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1시간 동안 더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NASA의 우주통신 연구, 구글의 AI 언어 모델 분석, 마이크로소프트의 음성인식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교수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실용성까지 갖춘 완벽한 문자 체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마침내 에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네요. 아직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어요. 박진수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현장으로 가보시죠.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보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에밀리는 호텔방에서 혼자 한글을 연습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기본적인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에밀리입니다. 이 문장을 한글로 쓰면서 에밀리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기적이야.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한글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부산행 KTX. 에밀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기차역마다 걸린 한글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대부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실 거예요. 박진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한글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부산에 도착한 에밀리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국제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건가요? 보시면 알 거예요. 시장 한복판에서 에밀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트남 출신으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한국 할머니와 유창하게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할머니. 어제 가르쳐 주신 정성스럽게라는 말 손님들한테 써봤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박진수 교수가 에밀리를 응웬 티란에게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언어학 교수님이에요. 한글에 대해 연구하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응웬 씨는 밝게 웃으며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3년 됐어요. 처음엔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사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셨어요? 한글이 정말 쉬워요. 베트남어보다 훨씬 배우기 쉬웠어요. 응웬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어도 배웠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글자만 보면 바로 발음이 나와요. 프랑스어는 같은 철자인데도 발음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에밀리는 찔렸습니다. 프랑스어의 복잡한 발음 규칙은 외국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글은 조합만 알면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응웬 씨가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매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도 직접 쓰신 건가요? 네, 처음엔 계산기만 썼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장부도 직접 쓰게 됐어요. 시장을 나온 에밀리는 박진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응웬 씨 같은 경우가 맞나요? 부산에만 2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글로 생활하고 있어요. 대부분 6개월 안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다음 방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만난 김도현 씨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25세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현 씨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인사했습니다. 도현이는 한글 덕분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담당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도 한글을 배울 수 있나요? 에밀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 때문에 가능해요. 복잡한 예외가 없어서 반복 학습으로 익힐 수 있거든요. 도현 씨가 직접 쓴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엄마와 같이 공원에 갔습니다. 꽃이 예뻤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에밀리는 감동했습니다. 언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나요? 작년부터요. 처음엔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웠는데 지금은 일기도 쓰고 문자도 보내요. 담당 교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지적장애인들이 배우기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은 체계적이어서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한글을 배운 지적장애인들의 문해율이 93%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른 문자들은 30-40% 수준이고요. 오후에 방문한 곳은 부산 영도구의 한 경로당이었습니다.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도 문자를 하세요? 네, 한글이니까 가능해요. 김순자 할머니 83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배움이 없어서 글을 못 읽었는데 손자가 한글을 가르쳐 줬더니 이제 문자도 하고 인터넷도 해요.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손자야, 할머니가 보고 싶다. 언제 올래? 정말 직접 쓰신 건가요? 그럼요. 한글은 늙어서 배워도 어렵지 않아요. 옆에 있던 박영희 할머니 78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며칠 배우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경로당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들 중 30분이 한글을 새로 배우셨어요. 평균 연령이 75세인데도 3개월 안에 모두 읽고 쓸 수 있게 되셨어요. 에밀리는 경악했습니다. 75세에도 새로운 문자를 배울 수 있다는 건가요? 한글이니까 가능한 거죠. 다른 문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부산 해운대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인근 대학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노인들은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언어교환 모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모임을 주최한 부산대 김미영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처음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기 어려워해서 시작했는데 한글 자체는 정말 빨리 익히더라고요. 얼마나 빨리요? 평균 2주면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요. 문제는 어휘와 문법이지 문자 자체는 장벽이 아니에요. 참가자 중 한 명인 터키 출신 메메트가 말했습니다. 터키어도 표음 문자인데 한글이 훨씬 쉬워요. 규칙이 너무 명확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터키어는 예외가 많아요. 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한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독일 출신 안나도 거들었습니다. 독일어를 생각해 보세요. SCHN이라는 단어를 외국인이 어떻게 읽겠어요?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에밀리는 뜨끔했습니다. 독일어의 복잡한 발음 규칙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특별한 거예요. 김미영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게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호텔로 돌아온 에밀리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상인,
지적장애 청년, 83세 할머니, 외국인 유학생들. 나이와 국적,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글을 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에밀리는 감탄했습니다. 라틴 문자나 다른 문자들은 이런 보편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들에게는 배우기 어려운 문자였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분이었구나. 에밀리는 처음으로 세종대왕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그것을 실현해낸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엔 회의가 일주일 후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글이 인류의 미래 문자가 되어야 해. 뉴욕 유엔 본부. 대회의실. 187개국 대표들이 숨죽인 채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인류의 미래 문자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발표자석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폄하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밀리 로랑 교수님의 최종 보고서를 듣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에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4개 후보 문자를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스크린의 분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라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을 7개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학습 용이성 한글 95점, 라틴 문자 67점, 아랍 문자 54점, 한자 31점.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한자가 31점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에밀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성인이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한자는 3,000개 기본 문자를 익히는데 평균 7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글은 40개 자모로 모든 조합이 가능하며 평균 학습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일본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자의 역사성과 문화적 깊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처리 효율성 한글 92점, 라틴 문자 71점, 아랍 문자 58점, 한자 45점. 한글의 조합형 구조는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의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독일 대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라틴 문자가 이미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말이죠. 에밀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효율성 한글 89점, 라틴 문자 64점, 아랍 문자 52점, 한자 38점.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에서 실시한 대규모 언어 모델 실험 결과입니다. 한글 데이터로 훈련된 AI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로랑 교수님은 프랑스 학자 아닙니까? 어떻게 라틴 문자를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까? 에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 역시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확신했거든요. 에밀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을 인위적이고 단순한 문자라고 폄하했습니다. 문자의 진화와 문명이라는 제 저서에서도 한글을 반 페이지로만 다뤘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구해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83세 할머니가 3개월 만에 한글을 익힌 이야기, 지적장애 청년이 일기를 쓰게 된 이야기, 베트남 출신 상인이 6개월 만에 유창하게 한국어를 읽고 쓰게 된 이야기. 이런 일들이 라틴 문자로 가능할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3개월 만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읽고 쓸 수 있을까요? 지적장애인이 독일어나 스페인어로 일기를 쓸 수 있을까요?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입니다. 네 번째 지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우주통신 안정성 한글 91점, 라틴 문자 69점, 아랍 문자 58점, 한자 42점. NASA와 ESA 유럽 우주기구의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우주 환경에서의 통신 오류율을 측정했는데 한글이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우주통신이 왜 중요한 기준인가요? 인류가 화성과 달에 정착할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우주 간 통신에서 문자의 안정성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시각적 판독성 한글 88점, 라틴 문자 72점, 아랍 문자 65점, 한자 59점. 한글의 블록형 구조는 시각적 인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의료 장비, 항공기 계기판 등에서 한글이 가장 높은 가독성을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음성 인식 정확도 한글 94점, 라틴 문자 73점, 아랍 문자 61점, 한자 48점. 음성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글의 정확한 표음, 체계가 AI 음성 인식에 큰 장점이 됩니다. 마지막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문화적 포용성 한글 87점, 라틴 문자 68점, 아랍 문자 72점, 한자 63점. 한글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 문자입니다. 전 세계 어떤 민족이 사용해도 문화적 갈등이 없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종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편견을 가진 유럽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통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도구여야 합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고 AI와 공존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합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중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맞습니다.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라틴 문자도 처음에는 로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아랍 문자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고 한자도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성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종합점수 한글 90.7점, 라틴 문자 69.1점, 아랍 문자 61.4점, 한자 53.7점. 여러분, 이것은 한국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최종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이제 인류 전체의 현실이 될 때입니다. 한글을 인류 의밀의 문자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리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핀란드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핀란드는 한글을 지지합니다. 이어서 노르웨이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도 찬성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대표들이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믿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독일도 한글을 지지합니다. 로랑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대표들도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브라질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브라질에도 많은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한글과 포르투갈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을 봤는데 한글이 훨씬 쉽다고 하더군요. 캐나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실제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 대표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대표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맹 퇴치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글처럼 배우기 쉬운 문자가 필요합니다. 에티오피아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시범 도입한 지역이 있는데 성과가 놀랍습니다. 인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인도에는 수백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하나로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로랑 교수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에밀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미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글을 지지합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몇몇 아랍 국가들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글 찬성 134개국, 라틴 문자 찬성 28개국, 한자 찬성 15개국, 아랍 문자 찬성 10개국. 압도적인 결과였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언어 통합 이니셔티브의 최종 결정입니다. 한글이 인류의 미래 표준 문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글을 지지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에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가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캐나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아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랑 교수님, 한자의 우수성도 인정해 주시면. 물론입니다. 에밀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자는 위대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요구사항에는 한글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표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뿐이죠. 그날 저녁 에밀리는 혼자 맨해튼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글을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글의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여행이었어.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수님, 김민정입니다. 소식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글을 더 연구하고 싶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글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에요. 정말요? 네, 전 세계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요. 특히 유럽에서 말이죠. 전화를 끊은 에밀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이제 인류 전체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3개월 후. 에밀리의 연구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라틴 문자 진화도 대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한글 수업 신청자가 50명 늘었어요. 조교장 피에르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50명이요? 에밀리도 놀랐습니다. 네, 이제 대기자만 300명이 넘어요. 다른 유럽 대학들에서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유엔 결정 이후 유럽 전역에서 한글 학습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는 한글 학과를 신설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한글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후에 BBC 인터뷰가 있으시죠? 네, 준비해야겠네요. 오후 3시 BBC 스튜디오. 오늘은 한글을 인류 미래 문자로 선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에밀리 로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진행자가 소개했습니다. 교수님, 유엔 결정 이후 유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답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한글 학습자가 1만 명을 넘어섰어요. 독일은 2만 명, 영국은 1만 5천 명입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높을까요?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한글이 국제 표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퍼지고 있어요. 진행자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이 한글을 쉽게 배우고 있나요? 네, 놀랍도록 쉽게 배우고 있어요. 에밀리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소르본 대학 한글 강의를 들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평균 3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어요. 3주요? 네, 영어나 독일어를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스튜디오에 특별 게스트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에서 10년간 산 피에르 듀봉이었습니다. 듀봉 씨는 한글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이죠? 네, 처음엔 한국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글 자체는 정말 쉬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쉬웠나요? 프랑스어는 같은 철자인데도 발음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엔트가 때로는 앙 때로는 N으로 발음되죠. 하지만 한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방송이 끝난 후 에밀리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한글 보급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EU는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라틴 문자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계속 사용됩니다. 다만 한글을 추가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서양 너머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들이 한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입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모든 서비스에서 한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애플 CEO 팀 쿡도 동참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애플도 한글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겠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잇따라 한글 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가나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아프리카 한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케냐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글의 학습 용이성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케냐의 시범 지역에서는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스와힐리어조차 읽지 못하던 성인들이 한글로는 3개월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혁신적인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뉴델리 정부는 힌디어, 영어와 함께 한글을 제3의 공용 문자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언어 다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한글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남미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남미 한글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타운에서는 이미 한글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의외의 반응은 중동에서 나왔습니다. 아랍어권 국가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점차 한글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다국어 교육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글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아랍어, 영어, 한글을 모두 배우는 것이 미래 인재의 조건입니다. 두바이 교육청장이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한글과학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러시아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이반 페트로프 교수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에밀리는 전 세계를 돌며 한글의 확산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독일 어린이들이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영국 비즈니스맨들이 한글 명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이로비에서는 케냐 농민들이 한글로 농업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뉴델리에서는 인도 대학생들이 한글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에밀리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글을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제기구들의 변화였습니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한글을 제7의 공용어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 IMF, WHO 등도 잇따라 한글 문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다음 올림픽부터 한글 안내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정말 세계의 문자가 되고 있구나. 에밀리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리 에펠탑 근처 한 카페에서 에밀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할머니가 한국인 손자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할머니. 사랑은 이렇게 써요. 8살 손자가 한글로 사랑을 써주었습니다. 아이고, 참 예쁘네. 우리 손자가 가르쳐주니까 할머니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75세 프랑스 할머니가 한글을 따라 썼습니다.
에밀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종대왕의 600년 전 꿈이 이제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서울의 김민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겠다는 연락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정말 한글이 세계의 문자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한글 자체의 힘이에요. 에밀리는 창밖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분이었네요.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았습니다. 한글이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후, 뉴욕 유엔 본부. 세계 한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87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아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했던 그녀가 이제는 전 세계 한글 확산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에 기록될 특별한 날입니다. 2년 전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 한글 확산 현황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73개국에서 한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글 학습자 수 5,200만 명. 한글 지원 디지털 서비스 1만 3천 개. 놀라운 수치들이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계속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 조사 결과 한글을 도입한 지역의 문맹률이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문맹률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케냐 대표가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케냐의 변화는 기적과 같습니다. 2년 전까지 문맹률이 35%였는데 지금은 8%로 떨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덕분에 수백만 명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 대표가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한글을 이용해 27개 지방 언어를 표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모든 인도인이 자신의 언어를 쉽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남미에서도 한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민 언어 보존에 한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대표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소수민족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던 언어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발표는 중국 대표에게서 나왔습니다. 중국도 소수민족 언어 보존을 위해 한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강력히 반대했던 중국이 이제는 한글의 유용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합니다. 일본어 교육에도 한글 원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때 특별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가 한글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자야, 할머니가 드디어 글을 배웠다. 한글이라는 신기한 글자로 말이야. 인도 뉴델리의 한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한글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한국계 독일인 할아버지가 독일인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란다. 소리와 글자가 완벽하게 일치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포르투갈어와 한글을 함께 배우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12살 시리아 소녀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엔은 오늘을 기점으로 한글을 인류 공통 문자 유니버설 휴먼 스크립트로 공식 지정합니다. 회의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문자를 넘어 전 인류가 공유하는 소통의 도구로 한글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대표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에밀리를 호명했습니다. 이제 에밀리 로랑 교수님의 특별 연설을 듣겠습니다.
에밀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에밀리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30년간 가져온 편견이 틀렸다는 고백이었죠. 오늘 저는 또 다른 고백을 하려 합니다. 에밀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은 당시에는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인류를 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년간 한글 덕분에 3천만 명이 새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할머니, 인도의 어린이, 시리아의 난민, 유럽의 학생들. 모든 사람이 한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로서 평생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 한자. 모두 위대한 문자들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에밀리는 한글로 쓴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제 전 세계 5천만 명이 읽을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에밀리가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 전 인류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에밀리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이런 미래를 상상했을까요? 자신이 만든 문자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유럽의 학자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세종대왕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글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이라고 쓴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케냐의 아말라, 인도의 라비, 브라질의 카를로스, 독일의 안나, 시리아의 파티마.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한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국경과 인종, 종교와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렸습니다. 저는 프랑스 학자입니다. 라틴 문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서구 문명의 일원이죠. 하지만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동양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의 문자입니다. 한글은 한국의 유산이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입니다. 에밀리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사랑이 오늘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에밀리는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우고 소통하고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꿈이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에밀리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187개국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도 일본 대표도 모든 사람이 감동에 겨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10월 9일을 세계 한글의 날로 공식 지정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한글 확산을 위한 세종대왕 기금을 설립할 것을 발표합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 한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동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10억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프랑스도 8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은 50억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글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밀리는 혼자 유엔 본부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글을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한글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교수님! 돌아보니 서울에서 온 김민정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님! 언제 오셨어요? 오늘 회의에 참석하려고 왔어요. 교수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종대왕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김민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한글 자체의 힘이었어요. 그때 에밀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파리에 있는 손녀딸 소피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이 모두 배우고 있거든요. 에밀리는 웃음이 났습니다. 김 교수님, 제 손녀딸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요?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파리에서도 한글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전 세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겠네요. 김민정 교수가 감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칠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한 책도 쓰고 싶어요. 서구인의 시각에서 본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알리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하루의 여운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에밀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교수님이 세계에 한글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에요. 그날 밤 전 세계 언론들은 유엔의 역사적 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 한글, 인류 공통 문자로 공식 지정. BBC 600년 전 왕의 꿈, 전 인류의 현실되다. 르피가로 프랑스 학자가 증명한 한글의 우수성. 뉴욕타임스 세종대왕의 선물, 세계를 하나로 만들다. 전 세계가 한글의 역사적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에밀리 연구실에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케냐의 한 할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글로 쓴 메시지였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70살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한글 덕분입니다. 세종대왕님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밀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사랑이 이제 아프리카 할머니의 마음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하나 된 세상 만들기. 600년 전 한 왕의 꿈이 이제 인류 전체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선진국이 아닌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문화 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한글을 가진 나라에 태어난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